10월 둘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현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우리 리얼월드 성수동 사옥에 새로 문 연 그 리얼월드 성수라는 체험 공간에 직접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리얼월드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뭐 지난 7월에 제가 기획했던 여행 비즈니스 북클럽, 네, 여기에 이제 리얼월드도 직원 두 분 참여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북클럽 참여자 중에 또 이번에 리얼월드에 입사를 이 모임을 이제 계기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입사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북클럽 멤버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임직원이 세 분이나 이제 계시기 때문에 리얼월드 성수를 좀 둘러보면서 체험해본 후기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리얼월드 성수 1층은 이제 카페 겸해서 이제 가볍게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얼월드의 그 자체 캐릭터로 만든 다구와 친구들의 숨바꼭질이라는 요 게임을 열어가지고 공간 속에 그 숨어 있는 캐릭터 이제 스티커로 붙여져 있거든요, 벽에. 이제 그걸 찾고 이제 핸드폰의 NFC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미션을 하는 거죠. 이제 캐릭터를 잡아서 이렇게 인식하는.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아이폰에 그 NFC 기능을 잘 안 썼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좀 인식하는 게 좀 생소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10마리 캐릭터를 다 찾았습니다. 이제 카페 공간에 그 벽에 붙어 있는 캐릭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제 카페 공간들을 한 바퀴 다 둘러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리얼월드의 이 리얼월드만의 어떤 이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이제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2층에 있는 이제 체험 공간에 가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유료 게임을 결제하고 나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2층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체험 공간 뒤편에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창가를 따라서 이렇게 콘센트까지 마련된 좌석이 있어갖고 이제 이게 뭔지 여쭤보니까 뭐 앉아가지고 게임도 풀면서 1층 카페에서 사온 음료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층 공간에서는 이제 지금 그 리얼월드 앱에 런칭돼 있는 빨간 맛, 하얀 맛, 이상한 맛 요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게임비가 이제 5,000원이에요. 요 게임 비용이. 그래서 요 게임을 통해서 이제 2층에 마련된 이 몽환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요 공간들을 이제 그 미션 순서대로 스토리에 맞게 이제 차례차례 체험을 하는 거죠. 저희 그 북클럽 멤버 세 분이 다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미션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비교적 수월하게 게임을 풀었지만 역시 그 단순히 이렇게 캐릭터를 잡는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 리얼월드 직원 세 분은 이제 업무 복귀해야 되니까 가셨는데 저희는 끝까지 게임을 다 하고 갔습니다. 결국에 이 몰입형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 경험인지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었고요. 이 리얼월드 성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쇼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 리얼월드랑 협업을 하고 싶은 각종 기업이나 기관들도 여기 와서 한 번만 이걸 해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와서 뭐 기업 워크샵이라던가 이렇게 단체 체험 상품으로도 지금 판매를 하고 또 이걸 응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리얼월드를 여러 번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엔데믹 이후의 메타버스, 지금 굉장히 이 메타버스라는 말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사실은 코로나 때랑은 지금 같진 않거든요. 이제 100% 가상 경험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가상과 현실이.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는 이제 비로소 이 현실 공간을 오픈함으로써 이제 이 메타버스의 다음 스텝을 정말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행 업계에서 뭔가 이게 기술이나 테크나 뭔가 가상 경험이랑 결합을 하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월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자분들 중에 주말에 성수동 가셔가지고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여행자분들도 한 번쯤 체험해 보실 만한 아주 즐겁게 한두 시간은 뚝딱 보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얼월드 성수 직접 체험해 본 후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즘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중장년층 여행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은 이제 중장년층이 여행 소비에서는 조금 뭐랄까 플랫폼을 과연 이용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연령대층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제 5, 6, 70대를 다 하나로 묶기가 좀 어렵죠. 이제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을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60대, 70대도 그렇고요. 좀 그 개개인별로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는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시니어들의 지금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많은 기사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위드풀이라는 이 플랫폼을 보게 된 거는 그 최근에 지금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기반 여행 상품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경남 함양에서도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3박 4일 체험 여행 함양 온데이라는 그 상품이 나왔는데, 그 함양 온데이를 소개한 기사를 보니까 한옥 독채 숙박에 3박 4일에다가 지역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1인당 7만 얼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여행이.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 함양 온데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11월까지 전 일정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품을 예약하기를 클릭하니까 이제 이 별도의 여행 플랫폼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위드풀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이 사이트는 시니어 계층들을 위한 여행 전용 이제 여행 플랫폼이다.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런칭을 했다 그래요, 이 사이트가. 그래서 어디서 런칭을 했는지 이제 여행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 전문 여행사 다음 레저라는 회사가 이 위드풀을 그러니까 여행사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레저라는 여행사가 위드풀을 만든 배경에는 기존에 22년 동안 여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간에 확보된 회원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단골 손님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객 동원이 된다는 거죠. 여행 상품들을 좋은 걸 내놓으면 꾸준히 이거를 관심 깊게 보고 구매할 층들을 확보를 해놓은, 사실 많은 여행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역 기반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회원 DB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행사가 사실은 이렇게 플랫폼을 런칭을 하게 되면은 앞서 그런 이 위드풀의 어떤 경남 함양처럼 지자체랑 연계한 상품들을 유치해서 모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이런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잘 설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짝 틀어가지고 사이트를 좀 플랫폼화 시키기만 하면 오히려 또 이렇게 지역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인 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위드풀도 위드풀인데 이제 그 시니어 여행 플랫폼 하면은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플랫폼이 이제 노는 법이라는 플랫폼을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노는 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되게 놀랐어요. 그 커뮤니티라는 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상품 후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 플랫폼도 한번 이 중장년층도 이 플랫폼에 친숙해지면은 대단히 이거를 자주 쓸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이게 5060 세대들도 이제 여행 플랫폼을 마치 이제 소셜 미디어처럼 느끼고 이제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중장년층의 여행들도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고,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좀 결제하기 쉬운 방법으로 뭔가 안내가 된다면은 충분히 5060, 70 세대들도 이제 여행을 디지털 기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기반으로 개발된 여행들도 이렇게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장년층을 위한 여행 플랫폼들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마지막 소식인데 좀 해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아주 재밌는 앱을 제가 발견했어요. 보통 이제 이 가족 여행 간다고 하면 가족들끼리 자유여행,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패키지를 가시는데, 뭐냐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자유여행을 할 경우에는 거의 한두 명이 독박을 쓰잖아요. 여행 일정을 이제 혼자 총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뭔가 막상 가서 여행이 잘 안 되면은 막 다투거나 뭔가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나, 나는 여행 일정 짜느라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행 일정이라는 거를 다 같이 짜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앱이 생겨난 거죠. 이 트룹이라는 앱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룹 여행을 위한 여행 일정 설계 앱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자유 여행들을 워낙 많이 가니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중에 뒷말 없게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여행을 설계할 수 있는 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일정부터 시작해서 목적지 그리고 호텔 등을 정하는 과정이 이제 앱 내에서 타임라인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숙박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에 대한 링크, 레스토랑 링크, 그리고 투어 상품 링크 등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전 일정에서 각자 의견이나 코멘트를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룹 일정이 설계가 되면은 이제 요 일정 링크를 요 팀원들한테 보내가지고 앱 내에서 뭐 여행 일정, 항공 일정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앱을 누가 개발했냐? 저는 이게 스타트업의 앱인 줄 알았는데 이 앱을 개발한 게 미국의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죠. 젯블루라는 회사가 개발한 앱이라는 겁니다. 그 항공사가 마치 스타트업 같은 여행 앱을 개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앱들은 평소에는 되게 활용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탈 때만 쓰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냥 항공사 홈페이지를 모바일화한 게 지금의 항공사들의 앱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앱 다운받아서 평소에 얼마나 쓰세요? 근데 이제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항공사들 앱은 활용도가 더 떨어졌어요. 우리가 여행을 덜 가니까, 항공 여행을 덜 가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엔데믹 때 조금은 더 가겠지만, 글쎄요. 이 항공사들의 앱이 대단히 활용도가 낮은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이제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많은 항공사들은 사실 이런 앱의 용도를 변화하는 데 실패한 반면에 에어아시아 같은 제가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에서 소개했던 이번 제 책에서 소개했던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슈퍼 앱이라는 자기네 그 단일 앱에다가 배달부터 뭐 택시 호출부터 이 모든 일상의 소비 기능을 다 통합했고, 또 최근에는 그 21고라는 그 대중교통 예약 플랫폼하고도 제휴를 해가지고 모빌리티 기능을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젯블루라는 그 미국의 항공사가 일반적으로 항공 앱이 잘 하지 않는 영역에 도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가더라도 사실 여행 일정은 되게 오랜 기간 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영미권에서는 약간 트렌드 자체가 여행을 다시 언제 또 못 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w or never 이게 사실은 좀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행 경비를 잘 줄이려고 하지 않는 지금 영미권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여행 단위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구들 같은 그룹의 친한 친구 사람들이 그 지인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여행을 설계하는 이런 앱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항공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넘볼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젯블루가 이 앱을 통해서 뭔가 실제 매출까지 이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도전을 못 하는 건데, 구체적인 이 트룹이라는 앱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자,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좀 더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은 항공사가 여행 일정 설계 어플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다녀온 이 재밌는 공간이죠. 리얼월드 성수. 리얼월드가 드디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이제 실제 공간을 오픈해서 거기 다녀왔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한 여행 플랫폼들도 하나둘씩 더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여행사들도 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사들이 지금 이제 이 어플의 용도를 새롭게 좀 제고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jetblue에서 나온 여행 일정 함께 짜는 어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